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이 비둘기파적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은 반망세 속에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또 반도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점도 시장의 상승을 압박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각각 46%, 5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전화 창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10시 대박스쿨 프로그램인데, 이 대박스쿨이라는 타이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정말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의 계좌가 또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 모토도 이 프로그램하고 상당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모토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모토입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면 할수록 결과가 어떤 일이든 간에 잘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의 학창 시절 때도 사실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갑자기 벼락치기를 한다고 점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뛰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매일매일 꾸준하게 공부해온 사람들이 시험 당시에 막상 시험 기간이 다가오더라도 점수가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만큼 평소에 얼만큼 노력을 하고 이 시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한 종목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에 쫓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정확하게 어떠한 기업이고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시장에서 갈 수 있는 기업인가? 그리고 현재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분석하신 만큼 보일 거고 보이는 만큼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대박스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우리 또 시청률 1위를 위해서 달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이 방송 잘 보시면서 정말 주식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또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쎄요. 오늘 첫 번째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일단은 시장은 어제도 제가 강의를 통해 설명드렸다시피 개별 종목 장세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1월 달과 2월 달에는 그냥 IT 섹터, 소위 말해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상승했었던 장이었다면 3월 달 들어와서는 약간의 색깔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확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중국 A지수가 MSCI 내에서 추가 편입되면서 한국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고 중국에 대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중국 시장으로 이동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없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죠.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과 2월 달에는 어찌됐건 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종목들 내지는 수출주들, 자동차, 화학 전반적으로 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면 1월 달과 2월 달에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는 쉬어주는 장세가 돼버렸고 외국인 투자자가 없다 보니 시장이 상승이 계속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도 사실 양시장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역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아직까지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 둘씩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1분기 때 더 하락할 거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이요. 우리 2018년대 공포의 장세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에는 조금 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2018년에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2019년에는 강세장이 나오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면 강세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강세장이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기관들, 외국인들의 매수 참여도가 떨어지면은 그야말로 뭐 개별 종목들, 그냥 그때그때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아마 4월 초 중순까지는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센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잠시 뒤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는데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역시 뭐 최근에 계속 나오는 뉴스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뭐 인터넷, 뭐 휴대폰이든 TV 방송이든 뭐 신문이든 간에 어딜 보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요즘에 제조업이 위기다. 1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뭐 그야말로 삼성, 하이닉스 50% 정도 하향될 거라는 뭐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업종들, IT 뭐 기업들 역시 지금 실적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삼성,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1분기까지는 아마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당분간은 어찌됐건 간에 제한적 상승이다. 그러니까 상승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 자체가 미국장과 중국장이 올라가면 대한민국 시장도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하겠는데 이 상승은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적으로는 상승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하락하는 종목은 많은데 상승 종목이 제한적인 개별 종목 장세라고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기관 투자자, 매수가 아니라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에 기관 투자자가 산 날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글쎄요.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1월 달부터 지금 3개월 동안에 기관 투자자, 소위 말해서 기관이라는 거는 투신이랑 연기금을 말합니다. 근데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한 날을 봤더니 1월 달과 2월 달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나마 3월 달에 이틀 정도 있었는데 그 뒤로 다시 지금 매수가 아니라 매도 포지션입니다. 오히려 관망의 흐름이 더 강하고 관망보다는 약간의 매도 분위기가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들, 소위 말해 IT, 제조업종들, 자,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삼성, 하이닉스의 실적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반도체 업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자,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에나 좀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거는 어쨌든 지금 3월 달이 상패 시즌이라고 불립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갑자기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높은 회사들, 소위 말해 이번 2018년까지의 실적보다 2019년에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높은 기업들이
매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둔화되면 당연히 현재 돈 잘 버는 기업들의 돈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표적으로 IMF 때만 보더라도요. 당시에 여신을 썼었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 내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대출을 많이 썼다가 IMF 때 다들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 때 당시에 상대적으로 덜 피해받고 오히려 그때 기회가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현금성 자산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금이 많았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IMF 당시에는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경기가 안 좋다라면 당연히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익 전망치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서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책이 나온다라든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5G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강한 종목들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 이 개별 종목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 어렵죠. 특히나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또 직장인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아니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언제 찾아본단 말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개별 모멘텀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의 이슈, 뉴스를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갖고 갑자기 오늘 장중에 뭐 정부에서 무슨 정책이 나왔다. 그럼 그 관련된 종목들이 그날 급등을 하거나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사실 매일매일 그냥 HTS를 보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런 내용들을 쫓아다니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근데 우라노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이론적인 측면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이 어렵다면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주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환율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환율 말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매크로로 작용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유가입니다.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입니다. 여러분들, 유가. 기름입니다, 기름. 네, 원유죠, 원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특수성이 바로 이제 수출 국가입니다. 제가 아마 TV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많이 할 때 항상 말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어쨌든 여러분들 수출 국가라는 거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수출 국가의 특성이 뭐죠? 결국은 원유.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을 사와서 결국 이거를 가공품을 만든 다음에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장사의 기본은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원유, 바로 원재료가 싸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이 되고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발생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0월 달에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였다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배럴당 45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다시 반등 나오기 시작하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들 10월 달 전에 지수가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2018년 9월까지 유가가 배럴당 70달러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할까요? 원자재를 비싸게 사온다면 당연히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상당히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하루하루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악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유가라는 거는 상당히 증시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유가를 이용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유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WTI 서부 텍사스유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2017년에서 2018년 한참 경기가 좋았습니다. 경기가 좋으면서 당시에 국제유가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우리나라 경기에 악영향으로 다가오게 됐고 결국은 시장을 하락시키게 됐던 요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갔고 유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시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유가의 흐름을 잘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할 건가 하락할 건가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국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고요.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 이해를 하시고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국제유가 지금 산유국들이 감산을 결정을 했다. 바로 6월 달까지 감산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유가가 오늘 배럴당 59달러까지 올랐다. 자, 6월 달까지 감산을 결정했다라는 거는 당분간 유가가 상승 추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당연히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장이 못 올라간다고 종목이 못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유가가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상당히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와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가 하락한다라면 당연히 유류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항공이라든지 해운, 운송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뭡니까? 대한항공이나 뭐 페노션 같은 종목들, 그리고 운송 같은 경우는 바로 CJ 대한통운 같은 택배 회사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수익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을 쓰는 곳입니다. 유류비가 증가가 되면은 당연히 안 좋죠. 하지만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유류비가 하락하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페인트나 아스콘, 타이어 같은 기업도 원재료 비용이 원재료가 전부 다 원유에서 지금 이용을 하기 때문에 원재료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항공주의 대장주, 우리나라의 바로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10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사실 국제유가가 작년에 배럴당 70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 하락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유류비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유가가 작년 10월 달에 뚝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뚝 떨어지니까 당연히 유류비가 감소가 되니까 당연히 수익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데도 유가 확인 안 하실 겁니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환율을 보거나 유가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게 되면 글쎄요, 10명 중에 유가와 환율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2명에서 많으면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7, 80%가 안 봅니다. 왜 굳이 이런 걸 봐야 되나? 그냥 기술적 분석, 그냥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 쫓아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무슨 종목을 잡아야 될지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대한항공, 그냥 해운업, 그냥 운송업, 당연히 유류비 감소로 인해서 수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차트로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W형 패턴이니 N자형 패턴이니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산업 분석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석입니다. 이게 주식의 정석입니다, 여러분들.
유가가 하락할 때 어떤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인가?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최근에 어쨌든 간에 오펙 국가들의 원유 감산을 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유가가 당분간은 상승 추이가 되겠죠. 그럼 유가가 상승할 때 어떤 산업들이 수혜를 볼 건가?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유가 상승 때는 당연히 정유 그리고 화학 업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정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유가를 사 들여와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이 제품을 파는 회사들이 정유 화학 업종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여기서 원유를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원유를 사들여와서 여기서 정제해서 다시 대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늘게 되는 경우 바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유나 화학 업종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제 마진이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제가 잠시 뒤에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온라인 방송에서도 이 정제 마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보통 유가 상승할 때 정제 마진도 일반적으로는 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 업종, 화학 업종들이 좀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고, 자, 두 번째로는 건설 업종들입니다. 건설 업종.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중동 국가들이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보통 상승이 크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에 사실 남북경협주 관련해가지고 건설주들이 수혜를 보긴 했으나 작년에 유가가 배럴당 $70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많은 건설회사들이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동 쪽에 해외 플랜트 수주를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대림산업입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시에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LNG 운반선의 수주도 증가가 되면서 조선업종도 또 긍정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정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로 SK이노베이션이죠. 자, 보면 최근까지 어찌됐건 간에 유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부터 자, 1월 달까지 유가가 떨어지니까 해당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해당 종목의 주가도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정제 마진에 악영향이 나오면서 정유회사들 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다시 유가가 반등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지금 더구나 유가를 감산하면서 당분간 더 유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역시 반등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유가라는 거 이래도 안 보실 겁니까? 이제 보고 투자를 해야겠죠. 자, 정확하게 우리가 정석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입니다. 유가 하나만 알아도 요즘에 유가 추이가 이러니까 어떤 섹터가 피해를 보겠구나, 어떤 섹터가 수혜를 보겠구나. 자, 이렇게 알고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볼 확률이 높아지고 손실 볼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만큼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찌됐건 간에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멘텀, 정부 정책 이런 거 하루하루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특히나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 직장인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그런 내용들 하루하루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맨날 직장 가서 일에 치여 살기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에 쫓겨다니실 필요 없이 유가에 영향받는 섹터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가가 하락한다면 어떤 섹터가 수혜를 볼 건가? 반대로 유가가 상승 때는 어떤 섹터가 수혜를 볼 건가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하루하루 주가 상승과 하락에 쫓겨다니지 않고 아마 중장기 내지는 단기 스윙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유가가 42.36에서 59달러까지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월 달까지 계속 감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 상승 추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아까 제시를 해드렸던 정유화학이랑 건설 내지는 조선업종을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우라노스가 개인적으로 이 섹터들 중에서 건설 쪽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상승 추이이기 때문에 건설업종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물려서 최근에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이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민간 투자 확대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보게 되는 건설주들이 최근에 늘고 있는 추이인데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대표적인 종목 바로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이 최근에 이 민자사업 확대로 인해서 지금 시공 금액이 5,900억 정도 배당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오롱 글로벌이 최근 단기간 쪽으로 5거래일 만에 주가에 급등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정부 정책까지 나왔습니다. 건설주가 아마 최근 시장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수익 내기 좋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가 추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 건설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뒤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이 건설업종에서 이 민간 투자 확대 수혜를 보게 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까지 제가 분석을 통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유가 상승과 하락에 따라 각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유가가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 업종 공략하셔야 한다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건설주 소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2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현대바이오 6,700원입니다. 지난해 8월에 매수 종목인데 계속 추매해서 30%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현대바이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어쨌든 뭐 사업 이름, 이 기업 이름에서도 이제 바이오가 붙고 있는데, 해당 종목이 이제 사실 IT 산업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바이오 산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이오 산업은 전통적으로 시장과 연동될 수밖에 없고 시장이 강세장이 나와야 제약바이오가 또 크게 갈 수 있는 또 이렇게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미국 아마케를 참여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현대바이오나 이렇게 좀 개별적인 재료들이 부족한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상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면 일단 작년 9월 달 당시에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시장이 좋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중바닥 만들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온 건데, 자, 21선 구간까지 주봉상 21선 구간까지 반등 나왔을 때는 당연히 매도 내지는 비중 축소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21선 구간대에서 저항 맞고 그대로 하락하는 추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앞전 추세 구간 5,400원 구간이 깨지게 되면 이 종목은 좀 위험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5,400원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5,400원이 깨지지 않고 해당 구간에서 좀 반등 나온다라면 아마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시간은 걸릴 건데 다시 한번 6,000원 구간까지는 주가 회복이 나올 수 있으니까 6,000원까지 단기 반등 시에 종목을 좀 교체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현대바이오 손절가는 5,400원, 목표가는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지만 6,000원까지 보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바이엘 바이오, 네, ABL 바이오요. AB 바이오. 네, ABL 바이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7,000원에 네. 100%인데. 네, 27,000원에 100%. 일단 네.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시나요, 시청자님? 아니, 올라가는 거 잡았어요. 네, 올라갈 때 지금 매수하셨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져서 어디까지 봐야 되나 싶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팔아야나.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도움 부탁드려 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ABL 바이오 27,000원에 100%. 이 종목 어디서 팔아야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네. 일단은 오늘 요게 조금 크게 이제 밀려서 좀 걱정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거 혹시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한 뉴스를 좀 보셨나요? 아니, 27,000원 살아야 돼. 금방 올라가서 잡았나 봐요. 아, 그냥 사고 나서 요 종목에 대한 뉴스는 아직 확인은 안 하셨나요? 네. 자, 일단 이 ABL 바이오가 지금 상장한 이래로 지금 벌써 주가가 벌써 한 2배 정도 상승을 한 추세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올랐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상장 전에 투자를 했었던 기업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 이제 뉴스를 확인을 해보면 DSC 인베스트먼트하고 한국투자 쪽에서 이 종목에 대한 지금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블록딜을 할 거라고 이제 블록딜 대상을 찾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록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뭐 300만 주 이상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차익을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더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블록딜 터질 거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악재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해당 종목이 뭐 26,200원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다행인데 26,200원 구간이 만약에 깨지면은 당연히 전략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전략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좋고 지금 오늘 장에 이제 밀린 거에 대한 반등은 한번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올 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크게는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서 좀 차익을 잡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조금 나오면 다 매도하긴 낫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다음 주에 미국 암학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보통 제약바이오가 이런 학회가 개최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좀 매도를 잡고 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안 올라갑니까, 조금? 그러니까 오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올 네. 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ABL 바이오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9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PG 8,830원에 30%입니다. 작년에 매수했는데 조금 먹고 팔기엔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기다렸는데 힘드네요. 이제 상담 부탁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랜 기간 보유하셔서 힘드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수익으로 나올 수는 있다라고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PG가 참 이게 좀 색깔이 다양한 종목입니다. 주가 추이를 보면은 이 작년에 이제 상반기 때 당시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는 남북 경협주 중에서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연관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북미 회담 이후에 주가가 쭉 떨어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철도주들하고의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제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철도주들하고의 주가하고는 좀 다르고 오히려 이제 해당 종목이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뭐 로보스타나 로보로보 같은 이런 종목들 소위 말해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의 좀 중간 쪽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상승 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전 지지 구간 7,750원 구간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해당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하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주가가 조금 탄력을 붙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갖고 가시면서 앞전에 61선 구간 9,300원 구간까지는 상승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 손절가는 7,750원, 목표가는 9,3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917님의 문자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시는 전문가님과 앵커님께 감사하며 종목 상담 올립니다. 올릭스 68,750원에 10%입니다. 오늘 많이 올랐다가 빠져서 걱정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4740님도 같은 종목 보내주셨으니까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오늘 올릭스가 6% 넘게 빠지면서 마감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크게 빠졌을까요? 네, 오늘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매물이 나왔는데 아마 오늘 이제 좀 갑자기 떨어져서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이 경제 상황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일단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상승한 것처럼 안 보이겠지만 뭐 앞서 종목 상담을 했던 ABL 바이오나 뭐 유틸렉스, 셀리드 같은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RNA 관련된 종목이라서 앞으로 좀 시장 트렌드가 있는 종목이라 저는 아직은 뭐 주가 추이가 끝났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항대 구간에서 한번 매물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8,000원 구간까지는 조금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8,000원 구간 손절가를 좀 잡고 계시고 앞전 지금 저항대 구간에서 매물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뭐 주봉이나 일봉이 완전한 추세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반등 나온다라면은 요 종목을 앞전에 저는 좀 만약에 이제 길게 본다라면 이 8만 원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7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기 목표가 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좀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의 손절가는 68,000원, 단기 목표가는 7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1364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비덴트 1,500원에 50% 꼭 좀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문가님, 비덴트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네, 비덴트라는 기업이 사실 조금 저는 이 종목은 종목 교체를 해야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 해당 종목이 과거에 이제 LED TV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LED 시대가 아니라 OLED에서 막 QLED까지로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해당 종목이 또 문제점은 바로 2017년대 당시 주가 추이를 잠깐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제 우리 뭐 비트코인 뭐 소위 말해서 시세가 2,700만 원 가네 뭐 이러면서 당시에 비트코인이랑 이런 뭐 코인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핫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코인 거래소 쪽에 투자를 했었던 기업들, 비덴트, 옴니텔, 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이런 기업들이 코인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시세를 뿜어냈지만 알다시피 최근에 코인 시장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거래가 지금 많이 지금 숨죽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2017년 당시만 보더라도 주변에 식당에 가보면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전부 다 뭐 코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코인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지금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시장 소외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대응하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일단은 앞전에 해당 구간이 앞전 요 하단 구간을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인데 여기 구간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5,600원 구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0원 깨지면은 종목 당연히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종목이 지금 아직까지는 반등의 흐름이 보이진 않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래도 조금 9,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요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두 달 공사가 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9,0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시에 종목을 교체하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덴티드 손절가 5,600원 말씀하셨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목표가는 반등이 나온다면 9,000원까지 보시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1722님의 문자입니다. 우라노스님, 앱클론 6만 원 50% 보유 중입니다. 2017년 10월에 매수했고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왔었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 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또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또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네, 요 앱클론을 사실 진즉에 우리 보내주셨으면은 좀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도 제가 3월 첫째 주에 강의를 드렸던 바로 이중항체 CART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CART 쪽에서 부작용 해소에 대해서 하면서 당시에 이제 좀 다른 뭐 제약 회사들보다 좀 가치 평가를 높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 추이인데, 지금 일단은 일봉상 봤을 때 데드크로스가 뜨고 있다라는 거. 자, 일단은 뭐 추세가 1차적으로 꺾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분간은 추가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앞전에 전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45,000원까지. 그리고 요게 지금 월봉을 보더라도 지금 월봉상 5월선 구간하고 지금 캔들하고의 이격이 지금 벌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을 메꾸려고 하는 성질이 강할 수밖에 없어서, 자, 아까 제가 45,000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월봉상 5월선이 45,000원 자리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눌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손절가 그래서 45,0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다만 저는 이 이중항체 CART는 사실 이번에 핫했지만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왔다가 45,000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셔서 수익 전환을 해서 빠져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클론은 45,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고 이 구간만 지지가 된다면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다시 더 올라갈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276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두산중공업 8,350원에 10%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두산중공업 어떻게 전망 보고 있으신가요?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두산건설에 악재가 있으면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최근에 떨어졌던 걸로 봅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면은 일단은 지난 2월 달 당시에 하락폭이 꽤 컸죠. 두산건설 문제에다가 이제 유중에다가 요게 좀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앞전에 이 개파락은 메꾸지는 못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보시더라도 일단은 저는 우리 투자자분이 이걸 어떤 포인트로 매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주봉상 보면은 해당 종목이 2년 동안 지금 하락 추세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게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보고,
일단은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9,350원 구간까지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여기 구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으나 그 위를 좀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등 때 이용해가지고 좀 종목을 교체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앞전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7,750원 구간 손절가 대응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은 반등 나오면 9,35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7,75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2728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2,140원에 50%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단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인데 종간에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해당 종목은 좀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평단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가격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2월 달 당시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했다가 해당 구간에서 이제 계속 하방 추이로 내려오면서 지금 61선까지 꺾였다가 정확하게 61선 구간을 찍고 나서 이제 반등 나오는 흐름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61선 구간만 깨지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 1,480원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고, 자, 여기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해당 구간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1,700원까지 좀 노려보시고, 조금 이 주가 탄력도가 높게 된다라면 그래도 1,800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손절가 1,480원, 목표가는 1,700원, 1,800원까지 보시라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의 시청자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중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어떤 종목 공개하실지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제가 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를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대박 스쿨을 통해서 강의 드리는 게 단순히 한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시라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산업 그냥 무작정 투자하지 마십시오. 제약바이오가 간다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엄연히 말씀드려갖고 미암학회 관련된 종목들, 좀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만 상승할 수 있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뒤 온라인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추가적인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잠시 뒤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쨌든 지금 유가는 상승 추이입니다. 강의를 통해 설명드렸는데 현재 시장에 지금 개별 종목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려면 결국 이런 모멘텀이 강한 종목에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유가 상승 때 수혜 볼 수 있는 섹터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지금 장에선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유가 상승 때 수혜 볼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정부 정책으로까지 추가적으로 수혜를 보는 건설업종 중에서 지금 민자 사업에 수혜 볼 수 있는 기업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3월달 시장에서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건지 잠시 뒤에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민자 사업으로도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와 또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